예, 방금 소개받은 박현근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의료법과 고시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 고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 시술 등 고난이 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진료 등등등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이게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1989년도 7월 1일 이날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날인데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하면서 의료 전달 체계, 진료권을 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대진료권 내에서 완결적 진료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해서 3차 진료기관이라는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3차 진료기관 이름이 바뀝니다. 이때 이제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는데요. 이 이름이 2010년에 이제 다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게 된 이유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이름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바꿔서 이제 오늘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3차 진료기관 도입하던 시점에 이걸 왜 도입하게 됐느냐에 대한 맥락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그 의료보장제도가 1988년 7월에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제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89년 7월에 도시지역 지역의료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2년 사이에 보험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근데 당시의 문제는 의료기관, 의료 인력 그리고 의료기관이 부족하던 시절이어서 의료 이용의 적정화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행하던 말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란 말이 요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던 분들이 전국을 중진료권과 대진료권 140개의 중진료권 그리고 8개의 대진료권을 붙고 대진료권 내에서 완결적 환자 의료 이용을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 의료 전달 체계고 대진료권의 책임 진료를 맡는 병원을 3차 진료기관으로 이제 지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진료권 간에는 환자 이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주도는 서울 번역으로 이제 묶이게 된 게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3차 진료기관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이 어땠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00병상 이상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교육, 연구 그리고 진료기관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뭐 등등의 이제 부가적인 조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럼 병상만 400병상만 넘으면 3차 진료기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게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병상만 키우면은 이제 3차 진료기관이 될 수 있었던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서 1993년도에 제안된 것이 입원 환자를 이제 DRG라고 하는 이제 질환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DRG 기준을 놓고 난이도가 높은 거 그리고 중간 단계, 낮은 단계 이거를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게 전문 진료군, 일반 진료군, 단순 진료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상급 종합병원 3차 진료기관이 되려면 전문 질환군이 얼마 이상, 단순 질환군이 얼마 이하 이제 이런 기준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관련해서 이제 이 3차 진료기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론적 기원이 있는데요. 이론적 기원이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이 근대 의료, 현대 의료가 본격적으로 눈부시게 이제 성장 발전하면서 당시에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했던 게 앞으로 이제 의료는 계속해서 발전할 건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이용하게끔 할 거냐, 이게 이제 큰 과제고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때 이제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논쟁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던 영국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제안이 나옵니다. 영국 정부가 최고의 전문가에게 이제 연구를 맡겨서 그 연구 결과가 1920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당시 이제 최고 책임자가 도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도슨 레포트라고 불리는데, 근데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이 연구가요, 최종 보고서는 발행이 안 되고 중간 보고서만 발행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핵심 내용이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3차 의료는 이제 대학병원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2차와 3차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3차는 어떤 형태고 어디까지 진료할 거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주제이긴 했습니다. 당시 이제 발표된 보고서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래 하단에, 우측 하단에 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그 대학병원이고요. 대학병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진한 점이 이제 2차 병원이고, 그 다음에 작은 점들이 이제 동네 의원 역할을 하는 이런 체계의 안이 이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라고 하는 이 용어와 개념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지도적인, 지배적인 이제 이론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 개념의 핵심은 일정한 지휘적 범위 안에서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 생산과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 개념이고요. 그래서 일정한 이 진료권을 설정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진료권 안에서 서비스 공급자를 1차, 2차, 3차로 수직적 계층화하고 3차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으로 한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이 앞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육 훈련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그 지역 안에서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이제 전파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게 이제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의 이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89년도에 4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종합병원에서요, 93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제안된 안을 좀 다듬어서 구체적으로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또는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라는 이제 기준하에 전문질환군과 단순질환군의 퍼센트 구성비를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처음에 적용될 때 95년도에는 우리나라 병원의 평균의 1.5배 이상이 전문질환군을 봐야 된다는 기준을 적용하다가 2008년도에 전문질병군 구성비를 12% 이상, 전체 입원 환자의 11%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기 지정할 때는 30%에서 지금 저희 병원이 신청한 5기 지정 기준은 34%까지 상향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그리고 여러 가지 질평가 기준 등등 해서 평가 기준과 항목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이제 지정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절대 평가는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역 내에서 신청한 병원들 사이에 상대평가 점수가 높아야지만 이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절대평가 항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래에서 두 번째 환자 구성 상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 일반, 단순 질병군이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환자 구성 비율이 높으면 이제 가점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강점 같은 경우는 병상 신증설 사전 협의를 위반한 경우에 이제 5.2의 강점이 있습니다. 지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료 권역에 대해서 진료 권역을 이제 구분하고 진료 권역별로 신청을 이제 받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진료 권역별 소요 병상수 산출이 중요합니다. 소요 병상수 안에서 경쟁 병원들 간에 이제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고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점수가 이제 산출되면 여기서 이제 진료 권역별로 지금 현재 제주도가 포함된 서울권 포함해서 이제 11개 권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소요 병상수 산출은 이제 수식이 복잡한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주도민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한 병상이 있잖아요. 그 병상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한 일수를 기반으로 해서 소요 병상수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많이 하면 제주 권역에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제주 권역에 소요 병상수가 많아지는 거죠. 현재는 제주도민이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주 권역을 만약에 분류해서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낮게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 병상수가 권역별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이제 4기할 때 발표가 됐는데 아직 5기는 발표가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11월 달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권역과 그리고 권역별 이제 소요 병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소요 병상수 안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서울권에 13,350개의 병상이 소요 병상수가 계산이 됐는데 13,350개 안에서만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가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데들 병원들 대부분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상은 저 소요병상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4기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현황입니다. 밑줄 그어진 데는 이제 새롭게 4기 지정하면서 새롭게 지정된 병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4기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할 때 소요병상수는 이제 48,578 그러니까 소요병상수 계산할 때는 46,000개였는데 실제 지정된 병상은 이제 48,578개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서울권역 같으면은 소요병상이 13,000개인데 실제 지정된 거는 18,000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간단히 좀 다른 지역들 보면 실제 소요병상수보다 대체로 적게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서울에서 가져가는데 이 지정 단계와 그 기준과 절차가 좀 아주 복잡한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지정을 합니다. 1단계는 그 권역별 11개 권역의 자체 충족률 중간값을 찾아서 그 중간값 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을 권역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지정이 되고 나서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필요도가 높은 순으로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전국구로 경쟁을 합니다. 전국구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더 많이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그림, 이 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입원 외래 포함해서 제주도민들이 도내 의료기관에서 쓰는 진료비 그리고 관외는 도에 가서 쓰는 진료비인데요. 이 추이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추이를 보시면은 관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줄다가 2006년에 18%에서 2013년 12%까지 줄다가 다시 늘어서 2006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병원이 여기 올라온 게 2009년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한라병원도 증축이 있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서귀포의료원이 새롭게 건물을 짓고서 이제 개원을 했던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는 이제 줄다가 그리고 2014년 13, 14, 15 이때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도외 유출이 많아지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실손보험 역할도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저가항공사의 이제 많은 등장을 기반으로 항공료도 이제 많이 편수도 늘고 이제 저렴해진 부분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혼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민 같으면 전체 종합병원 이상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비용 기준으로 보시면은 제주도가 10.7%고요. 10.7%고 전국이 39.5%입니다. 가장 높은 데는 서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구에서는 대구 시민들은 종합병원 입원하시면 10분 중에 6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대구에 있는 병원 생각하시면요. 대구에 대학병원이 되게 많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은 다 상급 종합병원이거든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이제 다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천도 50.6%, 서울이 48.9%. 그 다음에 충남, 세종 이렇게 되는데 제주가 제일 낮습니다. 제주가 제일 낮게 나온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는 데인데, 그럼 보시면은 지금 제일 규모가 큰 데서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이 첫 슬라이드에 이제 40개 병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80개까지인데 제주대학교 병원이 이제 75번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리고 저희 병원 위에 제일 쭉 올라가 보시면은 이제 강북 삼성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정도가 이제 700병상 정도로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병원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2023년에 올해 5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신청한 신청 병원들입니다. 보시면은 밑줄 그어진 데들이 기존의 상급 종합이 아닌 데입니다. 서울권역에 지금 저희랑 그다음에 보훈병원, 서울보훈병원이 이제 추가로 신청을 했고요. 경기 남부권에서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 병원이랑 그다음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신규로 신청을 했고, 강원도의 강원대병원, 그다음에 대전의 건양대병원. 요새 이제 건양대병원이 요새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양대병원 신청했고, 경남 동부권의 해운대 백병원, 그다음에 보신대병원, 그다음에 경남 서부권의 경상대 창원병원이 이제 같이 새로 신규 신청한 거고요. 이 중에서 어디가 새롭게 지정되고 탈락할지 매우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